우리나라는 불과 3년 뒤면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저출산도 심각해 이른바 인구절벽 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인구 문제 해법으로 재외동포와 다문화 가정의 국내 정착 지원 확대, 또 이를 총괄 전담할 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권지수 PD가 따져봤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0.81명. 여성 1명이 평생 낳는 아이의 수가 1명이 채 되지 않는 겁니다. 2015년 이후 꾸준히 줄더니 2018년 들어 1명 아래로 떨어졌고 올해는 0.7명대에 진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동시에 한창 일할 나이인 15세에서 64세 인구도 급격히 줄어드는 인구 절벽을 맞고 있습니다. 반면 부양 대상자인 노령 인구는 꾸준히 늘어 3년 뒤엔 만 65세 이상이 인구 5명 중 1명꼴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초고령 사회에 생산 가능 인구를 포함한 전체 인구는 줄어드는 위기가 이어지는 겁니다. 저출산 고령화 대응에 막대한 예산이 쓰였지만 큰 효과는 보지 못한 채 고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재외동포와 다문화 가정 구성원의 국내 정착 확대가 하나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앞서 서유럽 국가 대부분이 1960년대에서 70년대에 저출산 고령화로 인구 절벽을 겪으면서 이민자의 문호를 열었고 이미 이스라엘과 중국 등 여러 나라에선 인구 문제의 대안으로 재외동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재외동포 750만, 다문화 가정도 250만 명에 이른 만큼 대안 모색을 더 미룰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지방정부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인구 절멸을 지금 체감하고 있다. 대안으로 되는 정책에 지금 우리가 주목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지금 그 이민 정책 그리고 재외동포 정책이 있는데 이민 정책과 재외동포 정책은 어떻게 보면 외부로부터의 문제 해결 방식. 하지만 재외동포와 다문화 가정 정착 확대를 해법으로 삼기 위해선 시급하게 먼저 풀어야 할 숙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재외동포와 다문화 등 이민 행정 업무가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어 사각지대나 정책에 중복이 생길 수 있고 통합된 목표를 세워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 때문에 재외동포와 다문화 인구 정책을 일관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선 전담 총괄기구가 먼저 만들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가칭 재외동포청, 이민청 설립 필요성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입니다. 출입국 심사에서부터 입국과 출국에서부터 재외동포를 포함한 국민, 그다음에 해외에서 들어오는 영주자라든가 이민자 전체를 영주를 희망하는 사람들 포함한 부처 안에 모여서 균형적으로 정책을 집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져야 되는데 다문화 가정이라고 했을 때 거기에 반 정도는 중국 조선족 동포들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다문화 가족도 되지만은 또 재동포로 인정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법률적 지원을 보게 되면은 다문화 가정으로 지원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지원이 되는데 재동포로 이렇게 하게 되면 법이 없기 때문에 크게 지원을 받지 못한 측면에서 특히 전 세계 동포들의 염원인 재외동포청에 대해 대통령직 인수위가 검토에 나섰고 주무부처인 외교부가 찬성 입장을 밝힌 만큼 설립 추진에 속도가 붙게 될지 주목됩니다. YTN 월드 권지수입니다.